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두 번째 챕터 기계 가공입니다. 이 단어는 범용 공작기계인 선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선반의 구조, 선반의 종류, 선반의 크기, 그리고 선반 부속품들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선반이라고 하면 척의 공작물을 고정해서 회전시켜 가지고 공구를 절삭하는 공작기계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척의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지고 회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칼날 바이트를 두고 이송을 주어서 이 외경을 가공하는 방법을 선반이라고 합니다. 선반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선반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보통 선반이 있고, 탁상 위에 올려놔서 작은 부품들을 가공하는 탁상 선반이 있습니다. 또 자동 모방 장치를 이용해서 외형과 동일한 형상으로 가공하는 모방 선반이 있고요. 그리고 심압대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심압대 대신에 터릿이라는 회전 공구대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절삭을 할 수 있는 터릿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 공작기계의 크기 표시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 그리고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로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선반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주축대, 공작물을 올려놓는 곳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심압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통 선반에서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 최대로 걸 수 있는 공작물의 지름을 표시하고, 그리고 양 센터 간 이 최대 거리를, 공작물 길이를 가공할 수 있는 최대 길이를, 크기를 두 개를 해서 선반의 크기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선반으로 가공할 수 있는 가공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외경 절삭을 할 수 있고요. 바깥지름을 가공할 수 있고, 단면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 작업도 가능하고, 테이퍼라고 해서 기울기를 줄 수 있는 가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압대를 사용해서 드릴링이 가능하고, 심압대를 또한 이용해서 보링, 그리고 나사 절삭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에 곡면도 절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형이라고 해서 이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가 원하는 총 모양이, 모든 모양이 들어있는 이 총형을 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들이밀어서 이 부분을 절삭하는 총형 절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줄무늬를 집어넣는 널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테이퍼 깎기 장치, 릴리빙 장치가 부속되어 있고, 고정밀도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선반은 공구 선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보이는 그림이 선반에 대한 기본 구조고요. 주축대와 심압대, 그리고 왕복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이 속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기어로 이어져서 여기 주축에 있는 저 부분이 회전하게 됩니다. 주축에는 가공물이 이렇게 끼워지고, 여기에 바이트가 끼워져서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외경 절삭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선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축대와, 그리고 이 부분 심압대, 드릴링을 하는 심압대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공구가 움직일 수 있는 왕복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받쳐주는 베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까지 총 4가지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동 이송 장치, 나사 절삭 장치 등이 내장되어 있으며 왕복대 전면에 있는 부품 명칭은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에이프런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왕복대 여기 가운데 있는 데가 왕복대라고 했죠. 이 부분에 이 앞에 모든 레버들이 있는 이 부분을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나사나 또는 자동 이송이 가능한 조절 레버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반용 절삭 공구로는 일단 선반을 사용하는 절삭 공구는 바이트라고 하는 공구를 사용합니다. 바이트의 형상은 오른쪽과 같고요. 그래서 이걸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리한 날 부분을 이용해서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이런 바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바이트의 중요한 각도로는 경사각과 여유각이 있고요. 경사각은 경사각이 커지면 절삭성이 좋아집니다. 경사각이 커지면 바이트의 이 경사각도가 커지면 절삭성이 좋아집니다. 칼날이 예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바이트가 날카로워지는 거죠. 절삭성이 커집니다. 이 각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절삭성이 좋아지고 가공된 표면이 좋아집니다. 여유각은 바이트의 옆면이 앞면에 가공물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여유 각도입니다. 그 다음 칩 브레이커는 가끔 나오는데요. 유동형 칩이지만 유동형 칩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가공물이 계속 유동형 칩이 나오게 되면 바이트에 휘말려서 오히려 가공면을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 유동형 칩을 적절한 사이즈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칩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트 모양의 일정한 무늬를 집어넣어서 칩을 끊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칩 브레이커입니다. 다음 선반용 부속품 및 부속 장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센터인데요. 가공물을 고정할 때 심압대 또는 주축에 설치해서 가공물을 지지하는 부속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센터의 모습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전 센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 센터입니다. 라이브 센터라고도 하고요. 회전하지 않는 그냥 정지 센서도 있습니다. 다음 베어링 센터는 정지 센터에서 베어링을 이용해서 센터 가공물의 회전에 함께 회전하도록 하는 센터입니다. 하프 센터는 보통 원추형 부분, 끝이 원뿔형 모양인데 하프 센터는 단면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하프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부속품은 센터 드릴입니다. 센터 드릴은 드릴을 뚫기 전에 가공물에 미리 중심을 잡아주는 센터 드릴이 있고 그 드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공물이 이렇게 정면에 있다면 원하는 중심을 먼저
마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센터 드릴이 있습니다. 다음은 척이 있습니다. 척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가공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단동척, 연동척이 있습니다. 단동척은 조우가 물릴 수 있는 턱이 4개가 있고, 연동척은 무는 역할을 하는 턱이 3개가 있습니다. 단동척은 각각의 4개의 조가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연동척은 3개의 조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척은 전자석을 이용해서 얇은 판이나 피스톤 링 같은 두께가 얇은 공작물을 가공할 때 고정하는 척이고요. 콜리척은 지름이 작은 가공물이나 봉 형태의 재료를 가공할 때 편리하도록 슬리브에 끼워서 부착해서 사용하는 콜리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는 힘을 에어를 사용해서,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고정하거나 풀어서 사용하는 압축 공기척이 있고요. 압축 공기 대신 유압을 사용하면 유압척이 되겠습니다. 면파는 척 작업이 곤란한, 척보다 더 큰, 직경이 더 큰 재료를 고정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부속 장치입니다. 돌림판과 돌리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형 형태의 지름이 작은 공작물을 회전력을 더 크게 심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 장치입니다. 맨드릴은 외경이 중심원이고 직각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양센터에 끼워서, 맨드릴을 이렇게 끼워서 이 가공물을, 원통의 가공물을 고정할 수 있게 만드는 맨드릴, 신봉이 있습니다. 다음 방진구는 왼쪽과 같이 생겼는데요. 가늘고 긴 공작물, 이렇게 가늘고 긴 공작물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데, 자중에 이렇게 척에다 물려 놓으면 얘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절삭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 방진구를 설치해서 휘어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품입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공의 공작물의 외면을 가공할 때 구멍에 끼워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라고 하면 안이 비어있는 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통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걸 구멍 끼워 사용할 때, 고정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은 맨드릴, 신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삭 이론을 보겠습니다. 절삭 저항 3분력이라고 해서 절삭 가공을 할 때 주분력, 이송분력, 배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분력은 여기서 공구를 내리치는 이 힘을 주분력이라고 하고요. 주분력. 그리고 바이트가 이쪽 방향으로 깎여 나가는데 그거에 저항하는 이송분력이 있습니다. 바이트가 움직이는 행동을 이송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항하는 이송분력이 있고, 그리고 배분력이라고 해서 절삭 방향의 축방향으로 는 배분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힘 중에 주분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분력, 이송분력, 배분력 이 세 가지 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의 주분력이 가장 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멜의 종류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절삭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V는 1000분의 파이 dn으로 꼭 암기해 두시고요. V는 절삭 속도 미터 퍼 미닛이고, 공작물의 지름 D는 공작물의 지름이고요. N은 분당 회전수 RPM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삭에서 선반 가공에서 절삭 속도가 15.7 그리고 가공물 지름이 200이었다면 회전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 공식을 외워두고 n으로 시항을 했을 때 n은 파이 dn 분의 1000이니까 n은 파이 d분의 1000이죠. 여기에서 파이는 그대로 있고 3.14겠죠. n은 d는 200이었죠. 지름. V겠죠. 여기 V가 빠졌네요. 1000 곱하기 1.5 절삭 속도가 1.57이었죠. 15.7이었죠. 15.7이었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에 계산해 보면 얘는 25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테이퍼라고 하는 것은 원형 봉을 이렇게 기울기를 주어서 가공하는 방법을 테이퍼 작업이라고 하고, 이 테이퍼 작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심압대를 편의시키는 방법이고, 심압대를 조작시켜서 테이퍼를 작업하는 방법이고, 복식 공구대를 돌려서 작업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테이퍼일 경우에는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고, 일부만 테이퍼일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테이퍼 절삭에서 테이퍼부의 작은 끝의 지름은 35.91, 큰 끝의 지름이 41.27, 그리고 길이가 203.7이고요. 그리고 재료의 전 길이는 320인 것을 깎으려고 한다. 심압대 센터, 심압대 편의를 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과 끝부분이 있는 것을 보니 일부만 테이퍼인 경우, 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심압대 편의량은 2L분의 d-d 곱하기 L이니까 여기서 2 곱하기 길이가 테이퍼 길이가 203.7이죠. 그리고 큰 끝의 지름이 41.27이고 작은 끝의 지름이 35.91입니다. 그리고 재료의 전 길이는 320이므로 이걸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게 되면 약 42. 몇몇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